피자게이트는 단순한 음모론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피자게이트가 뭐냐? 때는 2016년 3월 미국 대선이 한창일 때 엄청난 정치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그게 무려 미국 정재계에 소아섬 여자 집단이 있다는 루머였어요. 근데 그 의혹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여기서부터 사람들의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꽂힙니다. 설마 대선판에서 그것도 민주당 후보가? 발단은 이랬어요. 위키릭스에서 어떤 해킹된 이메일에 대해 폭로를 했습니다. 근데 폭로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존 포데스타, 그 당시 힐러리 클린턴의 선대위원장이었고 바로 이 사람의 지메일이 털린 거였어요. 이게 왜 미 전역에서 뜨거운 감자였냐면 시기 자체가 2016년 3월 바로 미 대선을 앞두고 있을 때 민주당 선거 캠프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치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 윤호 중의 이메일이 털렸고 거기서 엄청나게 불경한 것들이 나왔다고 생각해봅시다. 언론이 얼마나 대서특필했겠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이건 단순한 정치 스캔들이었어요. 사람들도 따뜻한 불륜 정도 나오겠지 뭐 이런 기대감에 하나씩 뒤져봤죠. 그런데 이상한 패러는 발견합니다. 피자, 파스타, 치즈, 핫도그. 정치 이메일에서 유난히 자주 나오는 랜덤한 음식들이었어요. 처음엔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근데 점점 이런 질문들이 쌓여갔죠. 왜 이렇게 피자, 파스타를 자주 얘기하지? 왜 특정 인물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지? 여기서부터 그냥 스캔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숨은 의미를 찾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네티즌이 주장합니다. 범죄 조직이 음식 이름을 은어로 쓴 사례가 많고 실제 과거 아동범죄 수사에서 은어가 사용된 전례가 문서로 남아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결정적으로 퍼진 게 이거였어요. 치즈 피자, child pornography. 그러니까 치즈 피자가 child pornography의 역등문장을 하는 거죠. 이게 인터넷사에서 점점 퍼져나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겁니다. 이쯤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거 그냥 음식 이야기 맞아? 꺼림칙한 이메일들을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결국 퍼진 피자게이트의 핵심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민주당 고위직들은 인신매매, 아동 성착취와 학대 그리고 살해를 일삼는 악마 숭배자 즉 세이레니즘의 조직의 소속이고 그리고 이 권력자들을 둘러싼 의혹의 본거지로 지목된 곳이 DC에 위치한 한 피자리아 과메 핑퐁이었습니다. 정통 피자, 이름처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타코레도 있고 가족들이 즐겨 찾는 그냥 조그만 동네의 피자리아였어요. 이런 곳이 의혹의 중심이라고요. 자, 그럼 당시 음식점 자체는 어땠는지 사람들의 리뷰를 한번 봅시다. 근데 이 가게는 리뷰만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피자리아의 인스타그램엔 너무 불편한 포스팅들로 가득했어요. 뭐 예를 들면 너무 이상한 그림들, 너무너무 역한 포스팅들이 피자 가게 공식 인스타에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의심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드가이라는 한 남성이 이 가게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 남자 그냥 난 게 아니었습니다. 무장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AR 소총을 들고 피자리아 안에서 총기를 난사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에드가는 일소합니다. 하지만 내부에는 아동 성학대 시설이 없다고 보도가 됐으며 그 후 그는 거짓 루머 때문에 총기 난사를 한 범죄자로 감옥에 가면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봐라 이건 결국 망상이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끝났죠. 이렇게 피자게이트는 갑작스럽게 수면 위에 떠올랐다가 총기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빵을 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피자게이트 사건에 관한 A to Z였습니다. 근데 이걸로 영상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면 안의 디테일입니다. 이제 디테일을 보고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존 포데스타는 토니 포데스타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형제는 그 당시 DC에서 유명한 러비스트였고 포데스타 그룹이라는 미국 정재계를 꽉 잡은 러비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와 마리나 아브라모비키라는 여자 셋이 주고받은 이메일이 전체 사건의 발단 중 하나로 회자됩니다. 마리나가 토니에게 보낸 이메일 중 이런 게 있었어요. 토니, 우리 집에서 스트리트 쿠킹 만찬을 가주나를 합수고대하고 있어요. 당신의 형도 같이 할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스트리트 쿠킹은
영미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어구가 아닙니다. 그럼 스프릿 쿠킹이 뭘까요?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보시죠. 주방에 앉아있는 여자가 바로 마리나, 벽에는 스피릿 쿠킹, 여러 심볼과 숫자들이 마치 피로 쓴 듯 붉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탄을 상징하는 666 그리고 역오망성도 보이죠. 즉 스피릿 쿠킹은 악마를 숭배하는 세이레니즘의 한 의식으로 보이고, 마리나는 세이레니즘을 추구하는 주술가다, 이런 해석이 온라인에 퍼집니다. 마리나가 행위예술이라 부른 의식들, 이거 한번 보시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송금 내역이 또 확인된다고 주장됩니다. 바로 클린턴 재단에서 이 스프릿 쿠킹 참가비로 무려 $10,000을 지급했다는 거죠. 우연일까요? 결국 존을 매개로 힐러리가 마리나와 함께 이런 만찬을 즐겼다는 주장까지 이어집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아무 일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은 존이 동료들에게 보낸 사진입니다. 분명 숫자와 물고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의 손에 집중해 볼 겁니다. 존의 손에는 이상할 정도로 상처가 많이 보여요. 오른쪽 새끼손가락은 아예 정상이 아닌 걸로 보이며 왼쪽 중지 손가락에는 밴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봐야 할 사진은 이거. 날선 칼로 왼손 중지를 깊게 파고 고통을 먹어라. 바로 마리나의 스피릿 쿠킹 레시피입니다. 우연일까요? 또 다른 레시피도 있죠. 신선한 모유와 신선한 정액을 섞어 지진이 일어나는 날 밤에 마셔라. 그리고 만찬 때 VIP들이 어떤 액체를 맛있게 맛보는 사진도 있다고들 하죠. 우연일까요? 존은 힐러리와 만난 게 아니었어요. 존은 유능한 러비스트로서 힐러리의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오랜 기간 알고 지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빌은 원체 구설수가 많았죠. 또 제프리 앱스틴이랑도 매우 가깝게 지냈다고 알려졌어요. 제프리의 개인 소유섬에도 자주 드나들었다는 이야기까지. 물론 꼭 그 섬에 닿다고 아동 성착취를 했단 법은 없죠. 그렇게 쓰였다는 거지 365일 24시간 그렇게 쓰이진 않았을 테니까요. 근데 안보가 생명인 미국의 전 대통령이라는 빌이 꼭 그곳에 갈 때만은 경호원의 수행이 없이 갔다라는 주장도 함께 회자됩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존 포데스타가 받은 이메일로 존 또한 아동 성착취에 관여가 되어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해석도 나옵니다. 수신자가 존의 이메일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정말 단순한 수영으로만 볼 수 있느냐, 혹은 무언가가 있느냐, 이게 사람들이 멈추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의구심만 제시했습니다. 힐러리가 이 아동 성착취 서클의 수괴다, 이런 말을 직접 한 건 네티즌이 아니라 사실 미디어에 했다는 주장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거 이상하다, 저거 좀 뭔가 있는 것 같다, 이 정도의 의구심만 내는 와중에 미디어들이 오히려 이상한 프레임을 씌웠다는 거죠. 그 타이밍에 어떤 남자가 AR 소총을 들고 피자 가게에 들어가 세 발을 쐈습니다. 하지만 아주 우연히 아무도 총에 맞지 않고 오직 가게 안에 하드드라이브만 총에 맞아 박살이 났다는 식의 이야기가 돌았고 그는 체포됐어요. 그는 피자 게이트를 조사하고 아동 착취를 파헤치려 왔다, 이렇게 조사 중 언급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망상에 젖은 사람이 음모론을 믿고 피자 가게에 총기를 난사했다, 이렇게 마무리됐고 피자 게이트는 거짓이었다, 이걸로 끝났다는 주장. 여기서 또 하나의 연결이 등장합니다. 피자 게이트가 거짓이라고 판명한 미디어 대표의 남자친구가 검의 핑퐁의 사장이다. 참고로 이 남자 본인의 이름으로 언어 유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총기 난사범의 최근 소식이 나왔다고 하죠. 출소 후 갑작스럽게 교통단속한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것. 물론 이런 일은 미국에서 종종 있지만 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기 직전인 최근 경찰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타이밍이 기가 막힌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쿼메 핑퐁은 힐러리, 빌 클린턴이 자선 행사를 가졌고 아티스트들이 종종 전시회를 열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한 화가 김 너블이 쿼메에서 전시한 작품들 한번 보시죠. 그리고 같은 동네에 수상한 또 다른 피자 가게들이 있었다는 주장, 바로 페스타 피자. 매장 로고를 이것과 비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또 같은 동네 테라소리라는 피제리아, 페스타 피자의 맞은편, 이곳은 이런 심볼을 쓴다고 하죠. 그리고 이 심볼들은 FBI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아동 성범죄자들의 심볼이며 FBI가 경찰에게 보낸 공문에 이렇게 적혀있다는 주장까지 이어집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후원자 중 하나인 수산 샌들러가 존 포데스타에게 보낸 이메일. 상당히 암호문처럼 보이는 문장이죠. 다음은 샌들러 파운데이션에서 존에게 보낸 이메일로 추정되는 내용. 누가 과연 치즈나 파스타 위에서 도미노를 할까요? 이것 또한 그들만 알 수 있는 암호문처럼 보인다는 해석이 붙습니다. 이메일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 보이시나요? DC와 시카고는 대략 1125km. 누가 2만 거리에서 피자를 시킬까요?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가 400km입니다. 그리고 피자를 약 1억 원을 쓴 겁니다. 백보양보에서 1억어치 피자를 샀다 쳐도 탑티어 셰프들이 상주하는 백악관에서 파티를 정푸드로 한다. 한국으로 치면 청와대에서 잡채를 먹겠다고 약 1억 원을 주고 제주도에서 공수하는 거죠. 이상하지 않나요? 과연 정말 억측으로 보이나요? 또 다음 코멘트 한번 보시죠. 힐러리의 오른편 셰릴 밀스가 힐러리가 보내는 이메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커뮤니티에서 쓰는 단어들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존의 동생 타니 파데스타의 집에 있는 예술품들입니다. 집 계단에 있는 조각품인데 모양이 좀 독특합니다. 혹시 제프리 다머라고 하시나요? 바로 이 조각상을 만든 예술가가 아니라 미국의 연쇄살인마입니다. 그는 17명의 남성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살인하고 그 시신을 식인했습니다. 그가 살인 후 만든 피해자들의 모습. 범죄 심리학자들은 제프리가 피해자를 전리품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형상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조각상뿐만 아니라 그림들도 한번 보시죠. 아이들이 죽어있는 모습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세이레니즘이 생소하고 또 경험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지구 여러 곳에서 행해지고 있고 의식에서는 산 재물이 받쳐진다는 주장들이 존재합니다. 세이레닉 홀리데이스라는 게 있어요. 세이레니즘을 믿는 사람들의 공유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주기적으로 아동과 를 맺는 의식이 있고 그 아동의 나이가 7세에서 17세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런 의식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한 소녀와 형사의 인터뷰를 보시죠. 그리고 스페인에서 일어난 사건을 마지막으로 봅시다. 넷플릭스에서도 다뤘던 유명한 사건, 메릴린 맥케인 3살 때 스페인에서 유괴가 됐습니다. 경찰은 부모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협의점은 없었죠. 목격자 증언은 바탕으로 공개된 몽타주입니다. 누군가 닮지 않았습니까?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디테일을 복기해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의구심이 드는 사건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10년이 지난 2026년 현재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주장, 바로 제프리 앱스틴 문서 공개 때문이라고들 말하죠. 총 600만 페이지 자료 중에 절반 정도가 공개됐다고 하고 앱스틴 파일에는 피자 언급이 911회 있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피자와 그레이프 소다가 함께 등장했다고 하죠. 예를 들어 이런 이메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 같은 문장을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확인해주는 말까지 붙인 이메일. 참고로 미국에서 피자와 그레이프 소다는 상당히 생경한 조합이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고위층들은 대부분 건강관리를 엄청나게 하고 식단부터 관리하죠. 저 이메일에 등장한 그 누구도 정크푸드를 즐기는 사람은 아니라는 주장도 덧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